정보사회 주요 학자와 인물 Scholars and Personages of Information Sociology 엘빈 토플러 제3의 물결 1980년 프로슈머 비교해야 될 것으로 디지털 프로슈머 빌링스가 한 말로 혁신자로서의 수용자를 가리킨다. 제3의 물결에 엘빈 토플러는 프로슈머를 얘기했었다. 그리고 전자주택에 대해서 얘기했고 제4의 물결로 생명공학과 우주공학의 결합을 언급했다. 핵심 자원은 지식이라고 했다. 권력이동, 파워시프트, 1991년작, 폭력, 부, 지식 이 세 가지를 권력이라고 봤고 전자화폐, 프로슈머, 정부는 비소모적이란 말을 했다. 새 문명의 창출, 전자민주주의에 대해 얘기했는데 모자이크 민주주의, 진취적 소수의 결의가 다수결을 대체한다. 직간접 혼합형 민주주의, 정보시대의 합의란 무의미한 것이고 대의기구가 불필요하다 라고 했다. 의사결정 분권화, 정보사회 조직원리는 다양화, 탈대중화, 분산화, 분권화, 소규모화를 들었고 산업사회의 지배원리로 표준화, 전문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중앙집중화를 들었다. 새로운 부의 창출 체제는 데이터, 정보 및 지식의 교환에 의존하고 대량 생산이 아닌 탄력적 주문 생산, 즉 탈대량화 생산으로 이동한다. 초산업사회, 슈퍼 인더스트리얼 소사이티 인류 발전의 3요소로 기술, 사회, 정보체계를 들었다. 우월한 조직의 원리, 스마트 매니지먼트, 권한이 위에서 아래로 이동하고 전위적 실험적 연구를 하며 반위계적 구조에서 혼돈 상태를 잘 활용하는 조직이라고 했다. 또한 엘빈 토플러는 지식사회에서 커그니타리아트, 커그니티브 레이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맥도나, 정보경제학, 1963년작 정보란 사실 내지 자료에 지적인 처리를 가하여 얻어진 지식이다. 자료에 특정 의미가 주어진 것으로서 직접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맥도나는 정보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정보란 사실 내지 자료에 지적인 처리를 가하여 얻어진 지식이며 자료에 특정 의미가 주어진 것으로서 직접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했다. 데이터, 정보, 지식, 지혜에 대해 이야기를 했는데 데이터는 단순한 사실의 나열을 가리키고 정보는 의미 있는 데이터, 특정 상황에서 평가된 자료라고 했다. 지식은 가치 있는 정보, 정보가 더 많은 시간, 내용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 그리고 지혜는 패턴화된 지식이라고 했다. 애니 브루킹, 정보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묘사하기 위해 조작된 사실이나 데이터로 구성된다. 다시 애니 브루킹은 정보는 특정 상황이나 문제를 묘사하기 위해 조작된 사실이나 데이터로 구성된다 라고 했다. 앤서니 기든스, 민족 국가와 폭력, 자연의 종말, 제조된 위기, 전통의 종말, 자본주의와 현대사회 이론, 현대성과 자아 정체성, 제3의 길, 급진화된 모더니티, 세계화 란 책을 저술을 했고 시간, 장소, 귀속성 탈피에서 다양한 상호작용의 반복성을 통해 시공간은 관례화, 루티나이제이션, 시공간은 관례화된다 라고 했다. 참고로 하비는 시공간 압축, 타임 스페이스 컴프레션에
이란 말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더 많은 이동, 더 많은 일에 대해 얘기를 했다. 그리고 스테리브론 풀마스 라인바흐는 시공간 붕괴에 대해 얘기를 했다. 다시 앤서니 기든스는 시간, 장소, 귀속성 탈피, 시공간 관례화, 하비는 시공간 압축, 더 많은 이동, 더 많은 일, 스테리브론 풀마스 라인바흐는 시공간 붕괴에 대해 얘기했다. 앤서니 기든스는 일상생활의 계획, 조정이라는 조직화가 성찰적 근대화의 핵심이라고 했다. 근대성과 세계화를 비판했다. 구조화 이론, structuration, 사회관계가 이중성이 작용한 결과 시간과 공간 속에 구조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했다. 행위 주체와 구조가 사회학적인 설명에서 어떤 우위도 갖지 못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 구조의 이중성, duality. 사회는 반복적으로 조직하는 실천의 매개이자 결과이다. 다시, 사회는 반복적으로 조직하는 실천의 매개이자 결과이다. 사회 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행위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생산과 재생산에 지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구조화란 사회적 행동이 시공을 가로질러 지속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관계가 구조지어지는 것. 조직화와 감시는 접착 쌍둥이로서 근대세계의 발전과 함께 성장했다. 생활의 탈배태, 디스메리드, 전통의 종말이란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정된 공동체나 자연에 의해 지배받지 않는 상태, 해야만 할 것의 상황, 즉 배태된 상황에서 선택의 상황, 탈배태된 상황으로 변화하는 것, 탈전통. 따라서 선택의 증가 문제로 고양된 성찰이 필요하고 선택의 토대가 되는 지식을 개발하기 위해 감시가 필요하다. 즉 정보 수집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근대성의 역설, Paradoxes of Modernity, 개체화 혹은 개인화, Individuation, 그러니까 이름, 생일, 주거, 고용, 이력, 교육사항, 생활양식 기록 등 이런 개체화와 개인성, individuality, 자기 운명의 책임자로서의 인격체 정도의 의미를 가진 개인성을 구별하고 있다. 즉 개체화와 개인성을 구별하고 있다. 사회적 조직화로 감시의 위협을 받는 개인성. 개체화의 증가는 개인성의 감소를 의미한다. 웹스터도 이 말을 하고 있다. 통제의 변증법, Dialectics of Control. 통제의 변증법이라는 개념을 통해 개체화와 개인성이 가진 역설적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즉, 피지배자나 지배 집단이 동원하는 통제의 전략은 때때로 피지배자들로 하여금 대항 전략을 고취하게끔 하는 계기가 되며 행정권의 확립에 따른 지배자와 피지배자 간의 증대된 교호 관계와 공공영역 (public sphere)의 제도화로 인해 피지배 집단이 지배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다음, 근대성의 출현 과정에서 정보의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근대 국가는 그 형성부터 정보사회였다. 국민국가의 감시, 즉 근대성의 역설, 국민국가의 감시 활동과 폭력,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권력의 감시 유형으로 정부가 행정, 경찰, 군사 목적을 위해 개개인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감옥에서처럼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감시하는 것,
두 가지를 권력의 감시 유형으로 보고 있다. 역사사회학. 고전적 사상가들은 증가된 감시라는 것은 이제 미셸 푸코의 영향을 받은 표현인데, 폭력, 전쟁 및 국민국가라는 근대성을 강조했다. 다시, 고전적 사상가들은 증가된 감시, 폭력, 전쟁 및 국민국가라는 근대성을 강조했다. 전쟁에 대한 체계적인 언급이 없이 변동의 유형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다 라고 역사사회학에서 주장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근대성, 자본주의 동학과 듀르켄과 베버의 산업주의, 합리화 개념은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킨다 라고 비판하고 있다. 다시, 마르크스의 근대성, 자본주의 동학과 듀르켄과 베버의 산업주의, 합리화 개념은 현실을 과도하게 단순화시킨다 라고 앤서니 기든스는 비판하고 있다. 참고로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썼고, 제레미 리프킨은 노동의 종말과 육식의 종말을 썼다. 앤서니 웨팅거, 컴퓨터와 커뮤니케이션을 합친 용어로 디지털보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이라 하고 있다. 비교해야 될 말로 텔레마틱스는 원거리 통신 telecommunications와 컴퓨터과학 인포마티크, 독일어로 자동 정보 처리라는 의미의 컴퓨터과학 인포마티크, 이 두 가지 말의 합성어 텔레마틱스, 이것은 시몽노라, 얼랭 밍크, 댄 쉴러가 썼던 말이다. 에로케네스,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정보경제학에서의 불확실성의 역할. 정보는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척도이다. 다시, 정보는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척도. 정보의 부족은 불확실성의 척도. 다시, 정보의 부족은 불확실성의 척도. 불확실성을 이론적으로 수량화하였지만 정보에 대해 잘 만들어진 수량적 척도는 없다. 다시, 에로우는 정보란 불확실성의 부정적인 척도이며 정보의 부족은 불확실성의 척도, 그리고 불확실성을 이론적으로 수량화하였지만 정보에 대해 잘 만들어진 수량적 척도는 없다 라고 했다. 아터턴, 원격 민주주의와 수기 민주주의. 원격 민주주의, 텔레데모크라시. 쌍방향 미디어를 통해 전자투표를 한다. 의견 교환에 참여한다. 그러나 전자투표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니다. 정치 발전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한 걸음씩 다가가기. 민주주의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민주주의를 변혁하거나 이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원격 민주주의는 다시 쌍방향 미디어를 통해 전자투표하고 그 다음에 의견 교환에 참여하는 것 등을 얘기하고 있는데, 원격 민주주의의 전자투표가 직접 민주주의로 가는 길은 아니라고 했으며, 특히 정치 발전에 대해서 큰 기대를 말고 그냥 한 걸음씩 다가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이 원격 민주주의가 민주주의 개선에는 기여할 수 있겠으나 민주주의를 변혁하거나 이상적으로 만들 수는 없다 라고 하고 있다. 그 다음 수기 민주주의, deliberative democracy. 토의 민주주의라고도 하며, 참여 민주주의는 대의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의 의사소통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수기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정당성, 대표성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참고로 토플러는 혼합된 준 직접 민주주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츠,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역. 사회 수준, 조직 수준, 정보기술과 개인의 상호작용 수준으로 구분해서
정보기술이 삶에 미치는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영향력과 기회 제공 정도에 따라서 사회 수준을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다. 엑슬리,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 지각장애, 언어장애, 하향식, 상향식, 횡적, 의사소통의 장애, 보호적, 여과작용, 필터링, 신뢰성 부족, 준거틀, frame of reference 이런 것들을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들었다. 다시 엑슬리그는 커뮤니케이션의 장애 요인으로 지각장애, 언어장애, 하향식, 상향식, 횡적 의사소통의 장애, 보호적 여과작용, 신뢰성 부족, 준거틀 이런 것들 들고 있다. 바메스, 가상공동체의 유형. 참고로 집단지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바메스가 얘기한 가상공동체의 유형으로는 지역 기반의 프리넷, 그리고 이웃을 의미하는 공동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머드 공동체. 이 머드란 말은 멀티유저 던전 혹은 멀티유저 디멘션 혹은 멀티유저 도메인을 가리키는데 라인골드의 경우 이 머드 공동체를 가상 공동체의 실험장이라고 불렀다. 또한 바메스의 가상 공동체 유형으로 프리넷 공동체 네트워크, 머드 공동체 외에도 관심사 공동체, 지지자 공동체, 청중의 공동체 이런 것이 있는데 관심사 공동체라는 것은 건강, 행복, 동맹, 흥미를 공유하는 이런 공동체라고 보면 되겠고 청중의 공동체란 팬, 애호가, 우정에서 자란 관계와 감정의 세계. 다시 바메스가 얘기한 가상 공동체 유형으로 6가지 프리넷, 공동체 네트워크, 머드 공동체, 관심사 공동체, 지지자 공동체, 청중의 공동체. 베리얼만, 연결망 개인화, 네트워크 인디비듀얼리즘. 연결망으로서의 공동체, 사회관계, 인터넷을 연구했다. 사회의 구조, 연결망 접근, 그리고 지구촌의 연결망, 새로운 사회 운영 시스템 이란 책을 저술했다. 공동체는 사회성, 지원, 정보, 소속감, 사회적 정체성을 제공하는 대인간 유대의 연결망이다. 라고 했으며 3단계 공동체 유형으로 집 대 집, 동조, 장소 대 장소, 가족과 가정, 연결망 개인화, 개인 대 개인. 다시 3단계 공동체 유형으로 집 대 집, 장소 대 장소, 연결망 개인화 3가지를 들고 있다. 집 대 집은 동조를, 장소 대 장소는 가족과 가정을, 연결망 개인화는 개인 대 개인. 캠벨과 파크의 경우는 연결망 개인화를 개인 커뮤니케이션 사회로 지칭을 했다. 레이니와 웰만은 사람들은 집단 속에 배치되어 있기보다는 점점 더 연결망 개인이 되고 있다 라고 하고 있으며 연결망 개인의 세계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개인이지 가족도 직장도 이웃도 사회 집단도 아니다 라고 하고 있다. 벤 넬슨, 미네르바 스쿨이라는 학교를 창립했고 미네르바 스쿨은 캠퍼스 없는 혁신대학이다. 벌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도적 관점의 정보이론. 여기서 의도적 관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려 하는 그런 의도라고 보면 되겠고 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도적 관점의 정보이론을 갖고 있는 학자로 호블랜드, 체리, 아이젠슨, 오워, 어윈, 벌로 등이 있다. 다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의도적 관점의 정보이론 학자로 호블랜드, 체리, 아이젠슨, 오워, 어윈, 벌로. 벌로의 SMCR 모형. SMCR, Sender, Message, Channel, Receiver. 이 Sender는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제, 문화 양식. 이 샌더가 가지고 있는 이런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제, 문화 양식은 그 수신자인 리시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통신 기술, 태도, 지식 수준, 사회 체제, 문화 양식. 그 가운데 있는 메시지는 그 요소 구조가 내용 처리 코드가 있는데 그 요소 구조에 특히 이제 처리에는 조직 처리, 배열 처리, 문체 처리, 조직, 배열, 문체의 처리가 들어가고 코드에는 언어나 그림 등의 기호가 들어간다. 다시 볼로의 SMCR 모형의 메시지의 요소 구조 안에 내용 처리 코드가 있는데 처리에는 조직, 배열, 문체의 처리가 그 다음에 코드에는 언어, 그림 등의 기호가 들어있다. 채널은 통신 방법을 의미하며 시각, 청각, 촉각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참고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구조적 관점의 정보이론 학자로 세넌, 위버, 위너, 레이즈백 다시 세넌, 위버, 위너, 레이즈백 이렇게 구조적 관점의 정보이론 학자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보이론 학자로 오스굿, 수시, 탄넨바움, 콜지브스키, 리, 하야카와 이런 언어학자와 일반 의미론자들이 들어간다. 그 외에 슈람, 기호를 중시하는 슈람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분별적 반응을 얘기하는 스티븐스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기능적 관점의 정보이론자들로 볼 수 있다. 다시 기능적 관점의 정보이론 학자로 오스굿, 수시, 탄넨바움, 콜집스키, 리, 하야카와 등 언어학자와 일반 의미론자들 그리고 기호를 중시하는 슈람 그리고 어떤 자극에 대한 생물체의 분별적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는 스티븐스 등이 있다. 빌 게이츠 1975년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를 창업했고 Z 제너레이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Z 제너레이션은 1990년에서 2000년대 초 출생한 사람들로 SNS를 자유롭게 사용하지만 PC를 잘 모르는 세대가 되겠다. 공정세대라고 불린다. 참고로 앱스타인은 그 에코붐 세대, 그러니까 198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에코붐 세대인 밀레니얼 세대하고 그 다음에 Z세대, 그러니까 이 Z세대는 이제 1990년에서 2000초 출생한 사람들인데 이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는 베이비 부머나 X세대보다 공익적인 가치와 공동체 전체에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바에 대해 보다 일찍 고민하기 시작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블라우너, 역유자 가설. 블라우너는 노동 소외가 증가하다가 낮아진다 라는 역유자 가설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의 내용에 의해 기술이 결정된다는 기술 결정론 입장으로 볼 수 있겠다. 볼트와 그루신, 재매개론. 투명성의 비매개와 다중성의 하이퍼매개. 이 하이퍼매개라는 것은 매체 상기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는 뉴미디어가 구미디어 형식을 개조한 것으로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 다시 비매개와 하이퍼매개는 뉴미디어가 구미디어를 형식을 개조한 것이므로 상호 의존적으로 작용한다. 재매개는 인터페이스 표상 양식, 문화적 관습 경험을 의미하며 차용, 재현, 확장, 흡수, 개조의 특성을 갖는다. 다시 재매개는 인터페이스 표상 양식, 문화적 관습 경험, 차용, 재현, 확장, 흡수, 개조의 특성을 갖는다.
빔에게는 시각적 표상 양식이다. 참고로 테오드르 넬센은 하이퍼텍스트, 볼트와 그루시는 제매개론, 그러니까 비매개와 하이퍼매개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테오드르 넬센은 하이퍼텍스트에 대해 얘기를 했는데, 하이퍼텍스트는 하이퍼링크와 쌍방향성의 특성을 갖는 개념이다. 부시 뉴하겐 2004년 수용자의 인지적 접근을 정보 접근 격차의 지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다시, 수용자의 인지적 접근을 정보 접근 격차의 지표에 포함시킬 것을 주장했다. 이에 따라 가치 인지와 활용을 위해 교육을 정보 격차 해소 정책의 초점으로 간주했다. 추병완, 정보윤리의 기능, 처방 혹은 규범윤리, 예방윤리, 변형윤리, 세계윤리. 다시, 정보윤리의 기능으로 처방 혹은 규범윤리, 예방윤리, 변형윤리, 세계윤리 이런 개념을 소개했고, 균형윤리는 그런 말은 없다. 정보사의 도덕원리로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 다시, 정보사의 도덕원리로 존중, 책임, 정의, 해악금지를 들었다. 참고로 세버슨의 정보윤리는 지적재산권 존중, 프라이버시 존중, 공정한 표시, 해악금지를 들고 있고, 스피넬러의 정보윤리는 자율성, 해악금지, 선행, 정의를 들고 있다.